결혼 생활 5년 차. 우리 부부의 일상은 마치 잘 길들여진 태엽시계처럼 평온하고 규칙적이었다. 아내는 늘 정갈했고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나는 그런 평온함이 우리 부부의 견고한 신뢰를 상징한다고 믿었다. 아내는 감정 기복이 거의 없는 차분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속마음은 때때로 깊은 호수처럼 읽히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그녀만의 고상한 성품이라 치부하며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어느 평일 오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선 날이었다. 텅 빈 거실의 고요함이 유독 낯설게 느껴지던 순간 나는 무심코 아내의 화장대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늘 정돈되어 있던 아내의 화장대 위. 그곳에는 평소 그녀가 사용하는 화장품들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묵직한 유리병에 담긴 고가의 우디 계열 향수였다. 아내는 평소 향이 강한 제품을 선호하지 않았다. 은은한 비누 향이나 로션 향만을 고집하던 그녀가 왜 이런 강렬하고도 남성적인 느낌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걸까? 나는 홀린 듯 그 향수병을 집어들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비치는 액체는 짙은 갈색이었다. 뚜껑을 열어 코끝에 가져다 대자 깊고 서늘한 숲의 향기가 확 풍겨나왔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그러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듯 불쾌한 향기였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 화장대 깊숙한 곳이 아닌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여보 왔어? 그때 등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황급히 향수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뒤를 돌았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고 차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평온해서 방금 내가 느꼈던 의구심이 마치 내 망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오늘 좀 일찍 들어왔어.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내는 별말 없이 내 겉옷을 받아 걸어주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고 아내는 다정하게 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내 신경은 온통 화장대 위에 그 향수병에 쏠려 있었다. 아내의 손가락 끝에서 나는 옅은 향기마저 그 우디 향인 것만 같아 자꾸만 속이 울렁거렸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그녀의 숨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향수병의 모양과 아내의 알 수 없는 표정이 뒤엉켜 맴돌았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섬세하고 의심 많은 내 성격은 사소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혹시 아내에게 내가 모르는 다른 삶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에 무언가 균열이 생겨버린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화장실을 다녀오려 몸을 일으키던 중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아내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다. 순간적인 충동이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의심의 발현이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홀린 듯 아내의 폰으로 손을 뻗었다. 화면 잠금은 풀려 있었다. 알림창에 떠있는 메시지 하나가 내 눈을 찔렀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내일 밤 계획은 다 준비됐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내일 밤 계획 준비. 이 단어들이 아내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었다. 아내의 차분한 얼굴, 고가의 향수, 그리고 이 메시지. 모든 조각이 기괴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등 뒤에서 잠꼬대인 듯한 아내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처남, 이번에는 정말 실수하면 안 돼.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 겹쳤겠거니 생각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한결같았던 사람이기에 나는 아내의 성실함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야근이라는 단어가 반복될수록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감각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섬세하고 예민한 내 성격 탓일까? 아니면 무의식 중에 이미 무엇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현관문 도어락이 울리고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던 나는 숨을 죽였다. 아내는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는 나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많이 늦었네? 내 말에 아내는 피곤한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답했다. 미안해요.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할 보고서가 있어서요. 먼저 자지 그랬어요. 담담하고 차분한 말투,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 목소리에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 때였다. 좁은 거실 안으로 낯선 향기가 확 풍겨왔다. 그것은 지난번 화장대 위에서 보았던 아내가 절대 쓰지 않는다던 그 독특하고 진한 우디 향이었다. 숲속 깊은 곳, 습기를 머금은 낡은 나무 냄새 같기도 하고
무겁고 퇴폐적인 향수 냄새 같기도 한 그 향기가 아내의 코트 자락에서 짙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단순히 향수를 뿌린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살결에 닿았던 잔향인가? 자기야, 옷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진해? 향수 바꿨어?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회사 동료들이 새로 산 향수라고 한 번씩 뿌려보자고 하더라고요. 별로예요? 내 취향은 아닌데 몸에 배어버렸나 봐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내가 무엇을 묻든 이미 정답을 준비해둔 사람처럼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완벽하고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내가 방금까지 입고 있던 코트에서는 여전히 그 진한 우디 향이 맴돌았다. 회사 동료들이 모두 향수를 공유한다는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누군가,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그녀의 옷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것일까? 참을 수 없는 답답함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옆에 두었던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패턴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마음 한편에서 이러지 마. 이건 예의가 아니야 라는 이성이 나를 말렸지만 이미 커져버린 의구심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내의 휴대폰 설정을 뒤져 구글 타임라인 위치 기록으로 들어갔다. 지난 한 달간 그녀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디에 머물렀는지 확인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화면을 마주한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위치 기록 없음,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경로, 방문지, 심지어는 집 주변을 배회했던 기록조차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깨끗하게 비어버린 화면이 마치 비웃음이라도 치듯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내는 자신이 외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니 그보다 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지만 이미 내 가슴속의 평온은 산산조각이 난 뒤였다.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의심은 이제 단순한 불안을 넘어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숨을 죽이고 옷을 챙겨 입었다. 차분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 내 어깨를 다독이던 그 익숙한 손길이 모두 가면처럼 느껴졌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그녀가 퇴근 후에 어디로 향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그녀의 퇴근을 기다리는 시간은 연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아내가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유독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택시를 잡아탔다. 나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쫓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만 보였다.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최고급 쇼핑몰이었다. 아내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익숙한 듯 로비로 향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녀가 쇼핑몰 로비 중앙에 있는 조각상 근처에 멈춰 섰을 때 내 시야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체격이 건장하고 세련된 슈트를 입은 남자였다. 아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마치 오랜 연인이라도 된 듯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지난 5년간 나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무방비하고 설렘 가득한 미소였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나는 가까스로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숨을 골랐다. 내 심장 소리가 이 거대한 공간에 울려 퍼질까봐 두려웠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아내가 먼저 자연스럽게 남자의 팔짱을 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친밀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아내는 남자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무언가 속삭였고 남자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이 누구지?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내 아내에게 저런 표정을 짓게 만드는 걸까? 아니, 애초에 내 아내가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끊임없이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라는 남편은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 아니면 그저 지루한 일상의 배경이었을 뿐일까?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 쇼핑몰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나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들의 뒤를 쫓았다. 거리를 좁혀갈수록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아내는 여전히 남자의 팔짱을 낀 채였고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게 응시하고 있었다. 주변에 수많은 인파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멈춰선 곳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최고급 명품 주얼리 숍 앞이었다. 그곳은 예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나 찾는 곳이었다. 내 아내는 손을 뻗어 그 남자의 손을 꽉 잡았다. 남자의 손을 맞잡은 아내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 떨림이 내게는 절망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다정하게 손을 맞잡은 채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주얼리 숍의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등 뒤로 닫히는 육중한 문소리가 마치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멍하니 그 문 앞을 지키고 서서 그들이 안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또 누구를 위한 반지를 고르려 하는지 상상하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걸까? 내가 알던 아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주얼리 숍 내부의 따뜻한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나는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그들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내 앞에 펼쳐질 미래가 무엇일지 나는 그저 숨죽인 채 밖에서 그들의 그림자를 지켜볼 뿐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박동이 귓가에서 징징거렸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지만 내 몸은 뜨거운 분노로 달아올랐다. 아내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의 한 고급스러운 카페였다. 멀리서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정해 보였다. 아내는 평소 내가 알던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남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고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의 신뢰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딸랑거리는 경쾌한 종소리가 지금의 내 상황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아내와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아내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에 하얗게 질렸다가 곧바로 무표정한 가면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다. 그 차가운 평온함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이제야 설명 좀 해보지 그래? 나는 그들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았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몇몇 손님들이 우리를 힐끔거렸지만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로지 아내의 눈동자를 향해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당신 매일같이 야근이라며. 대체 이 남자는 누구야?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5년이 당신의 그 거짓말들로 채워졌던 거야? 내 물음에 아내는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들만 응시할 뿐이었다. 옆에 앉은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저기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주 이상한 괴물을 보는 듯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이봐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였다. 그동안 참아왔던 의심, 그 기분 나쁜 우디향의 흔적들, 집에 들어와서도 씻기 바빴던 아내의 행동들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이 순간을 위해 맞춰진 것 같았다. 나는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다. 뻔뻔하게 굴지 마. 다 봤어. 당신들이 웃으면서 손잡고 걷던 거, 백화점에서 다정하게 물건 고르던 거 전부 다 봤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지 그랬어. 이렇게 더럽게 뒤에서 호박씨 까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번갈아 보았다. 카페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남자가 조용히 내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형님, 지금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형님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나 계신 겁니까? 아니, 이 사람이 제 누나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당황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만 좀 하시죠.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당신 아내의 친동생, 처남입니다. 오늘이 형님 결혼기념일이라서 누나가 며칠 전부터 저랑 같이 형님 주실 선물 고르느라 비밀리에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는 그저 누나 부탁받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의 마지막 말은 내 머릿속을 벼락처럼 내리쳤다. 나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그제야 차분하게 지갑을 열어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내가 매달렸던 의심의 실타래가 한순간에 엉망으로 헝클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정말 내가 상상했던 최악의 결말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이 역시 그들 짠 또 다른 정교한 연극인 걸까? 나는 떨리는 시선으로 아내의 차가운 눈을 마주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의 당혹스러운 표정,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처남의 황당하다는 듯한 눈빛이 내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왔다. 내가 내뱉은 외도라는 단어는 공간을 부유하며 우리 사이의 신뢰를 짓밟고 있었다. 아내는 잠시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곧 가방에서 익숙한 쇼핑백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 안에는 내가 몇 달 전부터 사고 싶어 했던, 하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시계 브랜드의 보증서와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다. 처남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매형 진짜 대단하시네요. 누나가 지난달부터 매형 생일 선물 고르느라 저를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알아요? 그 시계 여기저기 재고 알아보고 겨우 예약해서 오늘 같이 찾으러 온 거예요. 그 향수도 매형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미리 사서 시향해보느라 묻어있던 거고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지난 며칠간 나를 괴롭혔던 의심, 그 어두운 망상들이 한순간에 낱낱이 분해되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차분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녀의 차분한 말투가 오히려 내 죄책감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당신이 요즘 피곤해 보이길래 깜짝 놀래주고 싶었어. 야근도 사실은 그 시계 찾으러 다니느라 늦은 건데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이렇게까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그간 나의 의심이, 내 감정이 아내를 얼마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깨닫자 숨이 턱 막혔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아내의 손을 덥석 잡으며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아내는 조용히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모든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녀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나는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굳게 다짐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내 아내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처남이 내리면서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잠시 몸을 돌려 처남에게 다시 한번 미안함을 표하며 그를 안아주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코끝으로 아주 낯익은, 그러나 결코 달갑지 않은 향기가 확 끼쳐 들어왔다. 처남의 깃에서 풍기는 진한 우디향. 아내가 사두었다던 그 향수의 냄새가 맞았다. 하지만 그 향기보다 더 강렬하고 섬뜩하게 내 시야를 파고든 것이 있었다. 처남의 흰 와이셔츠 깃, 넥타이 바로 옆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붉은색 자국. 그것은 분명한 립스틱 자국이었다.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아내가 선물이라며 건네준 시계 상자가 내 손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 내가 안고 있는 이 안도감 뒤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거대한 진실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오해였다고 믿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내가 괜한 의심으로 그녀를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에 그저 며칠간은 쥐죽은 듯 지냈다. 하지만 평화는 아주 짧은 찰나에 불과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 그 따뜻하고 나긋나긋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서늘할 정도로 건조한 공기만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당신 아직도 그 생각해? 내가 정말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벌레를 보듯 아주 무미건조한 시선으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애써 웃음을 지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 대답조차 기다리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도어락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기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우리 사이에는 분명 5년이라는 세월이 쌓여 있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자는 마치 전혀 모르는 타인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참을 수 없는 갈증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결국 나는 아내의 휴대폰이 아닌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우리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처남의 뒤를 캐기로 마음먹었다. 처남은 늘 말이 없고 어두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처남이 운영한다는 작은 사무실을 찾아가 주변을 맴돌며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처남은 도심 한복판의 허름한 인쇄소 뒷골목에서 험상궂은 사내들과 은밀하게 서류 뭉치를 주고받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들이 사라진 골목으로 다가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주었다. 그것은 처남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섞인 뭉치였다. 손이 떨려왔다. 나는 근처 PC방으로 달려가 그 서류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 어디를 뒤져봐도 처남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아내는 외동딸이었다. 서류 속 처남의 진짜 이름은 내가 알고 있던 이름과 전혀 달랐다. 화면에 뜬 사진 속의 얼굴은 내가 알던 처남의 얼굴이 맞았지만 그 아래 적힌 붉은 글씨가 내 심장을 짓눌렀다. 지명 수배자, 특수강도 및 살인방조 혐의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사 기록의 하단에는 짧은 사건 개요가 적혀 있었다. 피의자 김진호는 과거 수년 전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시 그 공범과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됨. 화면을 내려갈수록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공범의 이름, 그리고 그 연인 관계의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는 순간 내 숨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기록에 적힌 이름은 바로 내 아내. 지금 내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던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줄로만 알았던 내 아내였다. 처남이라고 믿었던 남자는 사실 내 아내의 오랜 연인이자 과거의 그림자였다. 나는 차가운 모니터 불빛 앞에서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감각에 휩싸였다. 5년이라는 시간은 철저히 기만당한 허상이었을까?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그 서늘한 분위기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지워지지 않는 과거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나를 곁에 두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집안에서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 그녀의 숨겨진 남자 사이에 거대한 덫에 갇혀버렸다. 아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알던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형이었는지도 모른다. 처남의 정체를 알아낸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거실에 앉아있으면 등 뒤로 느껴지는 아내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등줄기를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오늘 저녁도 어김없이 식탁 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애써 숟가락을 놀리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밥을 먹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기계적이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때? 처남하고는 연락 잘하고 있고? 내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 서늘한 눈빛에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당신 선을 넘고 있네.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녀는 물컵을 집어들며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내 가족 일이고 내 사생활이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더 이상 캐묻지 마. 혹시라도 내 뒤를 밟거나 이상한 짓을 꾸미다 걸리면 그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는 내 심장을 쥐고 흔들듯 협박과도 같은 말을 내뱉고는 유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가 남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손을 벌벌 떨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나는 몰래 서재로 향했다. 며칠 전부터 품어왔던 의구심을 확인해야만 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우리 부부의 자산관리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잔액 0원. 수년간 차곡차곡 모아왔던 전세자금과 예금, 적금까지 전부 사라져 있었다. 입출금 내역을 뒤져보니 내가 잠든 사이 처남의 명의로 된 계좌로 모든 돈이 분할 송금되어 있었다. 단순히 돈을 옮긴 수준이 아니었다. 흔적을 지우려는 듯 치밀하게 설계된 계좌 이동이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이미 이 결혼 생활을 끝낼 준비를 마쳤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다음날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기 전 집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소리에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분명 아내였고 다른 하나는 그날 백화점에서 보았던 의문의 남자였다. 준비는 다 됐어? 남자의 목소리에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아내는 서류 뭉치를 들고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서명만 하면 돼. 어차피 사고사로 처리될 거야. 그가 죽고 나면 보험금은 전부 내 앞으로 들어오게 설계했으니까. 이 집도 그가 가진 모든 것도 전부 우리가 가질 거야. 내 다리가 풀썩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믿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름 아닌 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방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였던 그 여자가 내 생명을 담보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내 삶이 그리고 내 생명이 불과 몇 시간 뒤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나의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마치 주말 여행 계획을 짜듯 담담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꽉 움켜쥔 채 떨리는 숨을 억지로 삼키며 그 잔혹한 밀담을 끝까지 듣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퇴근길에 마주친 아내의 표정은 평소의 그 차분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 서 있는 처남, 아니 내가 알던 처남과는 전혀 다른 눈빛을 한 남자가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질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왜 그랬어? 처음부터 우리 결혼은 다 연극이었던 거야?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내는 차가운 표정으로 화장대 서랍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그녀의 입가에 어린 미소는 너무나도 낯설고 섬뜩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사랑했던 그 다정함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나도 솔직히 지쳤어. 당신 같은 둔한 인간이랑 연기하는 거 정말 토 나올 것 같았거든.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처남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는 더 이상 처남이 아니었다. 그저 아내와 공모하여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적인 사기꾼의 하수인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을 야금야금 빼돌리는데 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형님, 아니, 이제는 당신이라고 불러야 하나? 5년이면 충분히 즐기지 않았어? 당신이 정성껏 읽어놓은 이 집,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부를 우리에게 넘기는 게 그리 억울해? 처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지난 5년간의 추억들이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내가 선물했던 향수, 함께 갔던 여행, 매일 밤 나누던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오직 내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그들을 쏘아보며 악을 썼다. 너희 둘, 경찰서에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내 말에 아내는 차갑게 냉소했다. 그녀는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경찰서? 당신이 증거라고 모아둔 것들 어제 우리가 이미 다 처리했어.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인생은 진작에 끝났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말대로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내 비밀 수첩과 USB가 사라진 것이 기억났다. 내가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아내는 나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눈 속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섬세한 성격, 이제 그만 발휘해도 돼. 어차피 다 부질없는 일이니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갔다. 나는 도망칠 곳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현관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은 이미 방범창이 내려진 상태였다. 압박감이 내 숨통을 조여왔다. 아내의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은색 칼날이 거실의 희미한 조명을 받아 번뜩였다. 남자는 칼을 손에 쥔 채 내 목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서늘한 금속의 냉기가 피부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그는 칼끝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선택해. 저기 놓인 이혼 합의서랑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 찍고 순순히 나갈래? 아니면 지금 여기서 그 예민한 성격대로 피를 흘리며 영원히 잠들래?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와 처남,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지만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내 주머니 속 녹음기는 두 사람이 그동안 나눈 파렴치한 대화와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치밀한 계획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처남이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나는 미리 연락해두었던 경찰들이 들이닥치도록 신호를 보냈다. 그만해, 이제 끝났어.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다. 거칠게 현관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 차분하고 속을 알 수 없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처남은 수갑을 차는 순간까지도 나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그저 그 광경을 건조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끌려나가고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공간이 이렇게나 낯설고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토록 의심스러워했던 우디향 향수, 그녀가 즐겨 쓰던 립스틱, 그리고 이제는 주인 없는 칫솔까지.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 잠겨있던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망설임 끝에 잠금 장치를 부수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가죽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나의 성격, 내가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내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한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눈물이 맺혀 흐릿해진 글자들을 억지로 읽어내려갔다. 가장 마지막 줄, 그녀의 필체로 적힌 그 문장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정말이지 조금만 덜 예민했어야 했어.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해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끝까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잖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5년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범죄자의 변명일까? 아니면 그녀가 숨겨왔던 일말의 연민이었을까? 창밖으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텅 빈 집안에서 오랫동안 홀로 울음을 삼켰다. 모든 것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내 가슴 속에 남은 이 기이한 공허함은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5년의 신기루가 거친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덩그러니 남아 나를 비웃고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지옥 같은 기억을 안고 혼자 남겨졌다. 모든 게 끝났지만 내 삶의 평온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